나는 땅과 하나가 된 건축을 상상한다. 그저 수평의 선으로 대지 위에 조용히 자리 잡는 자연 속에 녹아든 공간을 건축이란 그 자리의 풍경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그곳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선 안 된다. 평온하게 펼쳐진 수평선,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건축이다. 나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건축을 꿈꾼다.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천공의 성처럼 대담하게 솟아오르는 건축. 내게 건축은 한계를 넘어서 무한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다. 닿을 수 없는 높이와 그 안에 담긴 가능성.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건축의 본질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을 가졌지만 늘 한 공간에서 만난다. 수평과 수직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 유기적으로 숨쉬는 건축. 플랫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지와 하늘을 잇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생명력 있는 건축을 꿈꾼다. 환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라고 얘기했으면 자연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도시도 들어가고 우리 골목도 들어가고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결국은 되거든요. 즉 그 얘기는 건축가는 내가 설계하는 건물과 그 배경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랬었을 때 제가 설계한 건축물 자체가 항상 배경보다 앞서야 된다, 주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내 건축도 배경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결국은 자연과의 경계가 없어지는 하나의 풍경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마당 있는 집에서 어렸을 적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그 정원 공간을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는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자연이라는 거가 한국이 70%가 산인 공간인데 삶 속에서는 항상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이라는 거면 나무라던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원이 아니라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가을 시즌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의 소리라든지 그러한 감성들, 감각들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작품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됐으면 하는 게 생각이 있죠. 네. 네. 일단 세계가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김창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곶자왈 자리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이라는 건 제주도에 아주 자연스러운 돌이라든지 그 식생들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김창열 미술관도 실제적으로 그거를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검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았었고요. 스누피 가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평성,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의 주변의 이제 오름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건축적인 이제 요소로서 작용이 됐었습니다. 화담채는 완전히 숲속이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경사가 차이가 컸었고, 그걸 통해서 숲과 건축물의 관계 같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느끼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았었죠. 건축가한테 빛이라는 주제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김창렬 미술관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김창렬 화백님의 그림 자체가 사실 빛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김창렬 화백님은 이제 물방울 사실 그리셨는데 사실 물방울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 물방울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 조금 더 행위적이기도 하고 그 물방울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물방울의 빛이 그림자로 되어 있는 걸 사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었고 딱 한 군데 전체 미술관의 중심 부분에 소위 이제 빛의 그 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빛을 거기다만 담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시관들은 빛을 굉장히 절제한 거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주요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았던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중정이 있는 이제 김창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나중에 이제 분수가 설치가 돼서 그게 하나의 화백님의 작품하고 지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큰 돌과 물방울이 있고 분수처럼 이제 있는데 그 물이 분수처럼 떨어질 때 나는 소리는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의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물방울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와 그리고 빗물이 떨어졌을 때 비가 올 때 그게 중정 쪽으로 이제 비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공공성이 있는 이제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이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문했을 때 그 기대치라는 게 높고 낮다의 뜻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공간적으로 내가 여기 뭐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봤다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기 위한 모든 준비의 시나리오를 주는 공간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김창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깊게 보려면 내 자체가 좀 차분해져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통 여기까지 제주도까지 오시게 되면 좀 이제 들뜬 기분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 영역으로 넘어와서 어떤 특정한 작품에 도달하기까지 이분이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에 전환을 줘야 될 것이냐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작품을 설계하게 된 그 김창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만나러 오게 되는 이 여정, 근데 그림 앞에 서게 되는 이 순간까지를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은유적으로 그 빛과 그림자라는 어떤 주제성을 갖고 계속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공간적인 체계라던가 어떤 시퀀스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고요.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감흥과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경험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의 어떤 이제
특정한 분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분의 하루의 일상과 삶에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네. 건축이 너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절제하고 자제하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보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공간에 있고 저는 공간은 느끼는 거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되 보이지 않는 건축? 뭐 이게 뭐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이제 시각적인 보임과 안 보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닌 거는 같고요. 거기서 안 보인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사실 그렇잖아요. 건축이라는 존재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건축물 자체를 조각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편이에요. 조각은 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소위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물체와의 사람과 그걸 감상하는 관계로서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은 삶에 대한 거예요. 실제적 측면에서는.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것이 훨씬 더 배경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하는 거죠. 요새 어떤 분야고 가장 쉽게 접하는 단어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이든 아니면 제품 디자인이든 아니면 뭐 제품 뭐 편집샵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려요.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대화를 주제를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한국이 뭐 부동산이든 도시 개발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전에 있었던 흔적을 싹 밀어버리고 뭐 새롭게 건물을 막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서울이 개발되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각자 삶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기 성찰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식 있는 정주 공간, 의식주를 만들려면 자기 성찰의 공간,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 성찰이 들어간 공간이 의식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거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스타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적인 소품들의 디스플레이 공간처럼 개인 공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고 있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거를 설계를 해줘야 될까라는 이슈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을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 성찰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작은 방 하나 남을까나? 작은 공간은 결국은 우리한테 쉘터는 결국 있거든요. 각자의 공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크고 작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한테도 하나의 공간은 남아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관도 생각나고 그러네. 왜냐면 결국은 공간, 그 작은 공간으로 자기를 담는 가장 작은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태어났다가 결국은 돌아갈 건데 그 제 키보다 조금 더 크고 제 몸집보다 조금 더 있는 그
곳에 결국은 담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그 공간 하나 결국은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가장 작은 공간, 최소의 공간이 결국은 거기 이제 머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아가는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공간적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존재는 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거는 남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쉬는 공간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정제되어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뭐 이제 집 정리를 하면서 방 안에 작은 스탠드와 시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너무 그 공간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단어 안에 매몰시키지 말고 좀 작은 거 하나하나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거를 좀 살리면 좋을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